팟캐스트의 선명. 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7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2주 만에 돌아온 청정구역의 진행자 박지입니다. 지난주 방송 함께하지 못해서 어디 죄송해요. 갔다 왔어요? 별들이 저도 좀 휴가를 가지고 이제 좀 쉬다 왔죠. 푹 야, 쉬다 휴가 왔죠. 다 같이 가 있는 혼자 가냐? 목적을 모르는 게 아니라 행선지를 보였어요. 다 같이도 가고 우리 다 같이 가 우리 방송했는데 뭐 반응 좋지만 그래 좋더라. 네. 오랜만에 3위까지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3위까지. 내가 진짜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3위까지 찍었는데 편집의 힘이 컸다라는 그랬어요. 굉장히 애먹었다는 나랑 같이 하면 편집 거의 안 해도 되잖아. 나는 알지. 편집의 힘이 컸어요. 네가 네. 뭘 알아 이 새끼야. 편집의 힘은 편집하는 데 어려움은 모르지만 편집해야 한다는 상황 내가 알지. 그래서 이번 수다맨들에서 오창석 그 MC 장원 반응 아주 좋았거든요. 진짜요? 창석이 발언에 반을 날렸습니다 제가. 맞아. 정말 깔끔하게. 기가 막히게 날렸지? 헛소리 하면 다 날라갔더라고요. 분명히 현장에서는 뭔 개소리를 저렇게 많이 하나 싶었는데 이제 딱 방송 들어보면 너무 깔끔한. 깔끔하게. 오창석의 앞에 서두하고 말미만 남아 중간에 날아가요. 그러면서 출연료는 다 받아가고. 받아가요. 거의 뭐 방청객 알바 정말 수준으로. 꿀직업이네요. 자료조사 같이 했어. 진짜. 편집힘이 대단한 거고 어렵다는 거. 하여튼 막누리가 있으면 별 손댈 거 없는데 그러니까. 색들이만 좀 과도한 색들이만 손대면 되는데 지난주 편집이 좀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 작가 오빠의 최애는 저라는 거.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수다면에 또 대타로 한번. 그쵸. 대타로. 김정은이 아파가지고 대타로 와서 또 맹활약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KB의 약자 뭔지 알아요?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얘기할 줄 몰랐어요. 박씨가 뭐라고 했죠? 아니, 평소에 그런 말 자주 하는 건 아니었지만, 방송에서까지 날릴 줄 몰랐어요. 사실 우리가 그게 가질 수 없는 아니라 거라. 보와 자를 제가 헷갈렸어요. 그게 남녀 그거를 약간. 보지 자질 헷갈렸어요? 그게 비와 제의를 그게 말이 돼요? 진짜로. 왜냐면 그런 말을, 그러니까 막, 자주 쓰진 않잖아요, 우리 세대. 안 쓰지요. 뭘 자주 안 써, 자주 쓰더만.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헷갈렸지. 진짜 좋았어요. 그때 네. 터졌어요. 고마워요. 네. 요즘 좀 그런 단어 자주 쓰시나 봐요. 입에 아니에요. 붙었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세요. 네, 열심히 여기저기 하겠습니다. 부르면 부르는 대로. 수다맨 저 좀 불러주세요. 아니, 뭐, 녹음 시간은 3분의 1이야. 근데 출연료는 똑같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 얘기 듣고 열받아가지고, 뭐 하는 건가. 김정은이 지금. 아무 하는 것도 없이 받아가지. 심지어 대본도 아주 빽빽하게 써주시더만요. 그런 거 말해주지 마. 정원이가 준비한다고 해, 그냥. 그건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제가 이제 이후로 오랜만에 대본을 쓰는 거거든. 근데 대본 사실 왜 이렇게 잘 써주셔? 쓰기 싫어 미치겠어요. EJ 때 내가 그 많은 걸 어떻게 썼나 몰라. 요즘에 그 짧은 것도 쓰기 싫어가지고. 근데 하여튼 잘 소화하니까 됐지. 그러니까요. 할 거 없지, 대본 읽으면 되고. 너무 좋던데요? 앞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수다맨의 박지란을 한번 이 새끼 빼고 넣는 거 어때? 괜찮다. 장원지. 네. 뭐 괜찮아요. 장지.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동현 작가님 YTN 파업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예. 어떻게 되나요? 시사 안드로메다. 아직 파업하는 건 아니고요. 네. 1월 말 2월 초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파업이 확정된 건 아니고. 파업되면은 그야말로 지읒되는 거 아니에요? 지읒. 나는 고민이야. 그래서 저는 어. 파업한다는 얘기 듣고 바로 제작진한테 연락했죠. 파업하면 나는 동참한다. 안 하겠다. 그랬더니 제작진이 빵 웃더라고. 왜냐면 울고 싶었는데 뺨 쳐준 격 아닙니까? 회사가 다르대. YTN 라디오하고 YTN TV는 다른 회사라고. 그렇다면은 뭐 불행 중 다행이네요. 그래서 계열사네. 계열사야. 자회사지. 그러니까 다른 느낌으로 가는 거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삼성전자 파업하는데 제일 모직이 뭐. 또 들어갔고 나도 같이 파업할래. 이런 거라는 거야. 교복 만들어 그냥. 왜? 생뚱맞았구나. 생뚱만 짓거리라고. 근데 그래도 나는 동참 안 하면 엄청난 또 욕을 얻어먹을 거기 때문에 우리 또 댓글로 악플러들은 그런 신경 안 쓴다. 무조건 욕할 거라고. 그래서 나는 동참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제작진들이 징계를 먹는데요. 진짜. 왜냐면 회사가 다르잖아. 회사가 다른데 왜 파업해? 그러네. 그래서 저 또라이 누가 불렀어? 이러면서. PD, 엔지니어, 작가들 다 징계 먹어서 그러면 안 된다더라고. 고민 중이에요. 그러네요. 야, 이도저도 못하고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또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욕하겠지. YTN 파업했는데 갑자기 또 돈 벌려고 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삼성전자 파업하는데 삼성 라이온즈 야구 선수들 출전하지 말라는 그건데. 똑같은 거죠. 똑같은 예. 건데. 뭐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 요거 넣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제작진이 징계 먹으면 안 되잖아 그거는. 아, 그건 안 되죠. 같이 하는 식구인데. 그래서 하여튼 고민 중입니다. 아 동참하고 싶은데. 마음으로만 응원하세요. 그냥 마음으로만. 네. 그런 문제점이 있어. 왜 또 회사가 달라? 아씨. 아니 어쨌든 그 YTN에 1,000명이 넘어요 직원이. 네. 근데 거기 노조 보면 300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 왜 노조원들이 3명밖에 안 되지 하니까 그런 거였어. TV만. 굳이 그 파워에 동참을 하고 싶다라는 건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보겠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YTN에 묶여 있는 바람에 다른 데서 연락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YTN 진짜 출연료도 제일 적게 주는데. 이제 뭐 MBC나 이쪽 한번 좀 기다려볼만 하지 않나요? MBC. 소문이 워낙 나서 아. 저 새끼는 YTN에 사는 사람이 소문이 나서 불러주지 않고 있어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네. 그럼 저희 지난 방송 뭐 제가 없긴 했지만 한번 청취자 의견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주로 뭐 김묘성 기자와 김정원이 나오니까 박지혜가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새로웠다, 재밌었다, 뭐 이런 게 많았었죠. 네. 하지만 한국 사람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청정구역엔 제가 있어야 삽니다. 네. 뭐 그 중간에 약간 불량식품 같은 거는 중간 중간에 한 번씩만 드셔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성이 누나 이거 듣는다. 아 죄송해요 언니. 네, 그래서 환승역에서는 섹스리스 부부에 대한 사연을 다뤘는데 비슷한 상황 겪으신 청취자분들께서 의견을 또 많이 보내주셨고요. 오동상에서 소개한 세계여행 준비하고 있는 예비부부 사연에 대해서도 일단 다녀와라 라는 응원의 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섹스리스 부부가 많더라고. 댓글 저 깜짝 놀랐어요. 네, 나도 너무 공감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결혼하면 진짜 다 이렇게 되나. 좀 충격받았어요. 좀 미혼의 입장에서.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진짜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어쨌든 연애할 때만큼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근데 없겠죠. 싫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 싫어서 막 안 해야지 이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다 바람피나? 그거 안 한다고 바람피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야? 몸의 그냥 욕구는 누군가는 꼭 채워줘야 되는 사람 혼자 있잖아요. 풀어라 그래 그냥. 뭐. 혼자 푸는 게 더 좋다 이거예요? 혼자 풀어라 그래. 힘들게 뭘 그래. 힘들게. 얼마 전에 그 가로수길 쪽에 그 성인샵 같은 게 오픈을 했더라고요.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 정원이랑 같이 거기 구경 갔잖아. 갔어요? 진짜 별 지랄을 다 하는군요. 사람 요즘 인기 진짜 많아요. 많던데요. 요즘 근데 인기 많아요. 가로수길에 인기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저 들어가는 게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았죠? 그래요? 네. 성수동에도 무슨 레드 컨테이너라고 해서 서울에만 한 8개 정도 제가 있는 걸로 제가 수다면 할까 말까 고민했었거든요. 이색 데이트 장소라고. 할까 말까 19금샵. 19금샵인데 한 19금샵. 8개 정도가 있고 가면 커피 내주고 편안하게 볼 수 있게 확인해주고 남성 자유기구 여성 자유기구 나눠서 되게 상세하게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가이드도 해주고 해줘요. 주위 눈치 안 보이나요? 같이 온 전혀. 손님? 전혀. 커플들도 진짜 많이 오고요. 야 세상이 달라졌군요. 막 무슨 난 세상에 자위기구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네. 이거 뭐 예전 성인샵은 한 10여 년부터 있었는데 그때 처음 생겼을 때 함부로 못 들어갔어요. 그런 쪽팔려가지고. 뭔가 퇴폐적인 분위기 예. 아니고 그거 약간 빨간 색깔 썬팅해놓고 아니면 들어갔어. 고속도로 근처에 트럭에 성인용품 이런 거 해놓았을 텐데 요즘에는 다 오픈돼서. 근데 여기 그냥 올리브영 같다니까? 맞아요 진짜. 요 비유가 정확하네요. 올리브영 같은 느낌이에요. 맞겠네. 그래서 둘러보고 난 소감은 어때요? 1층부터 5층까지 뭐 샀어요? 둘러보고 안 샀어요. 아직까지 사기는 조금 그러니까 거기도 사기 민망할까봐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면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겉으로 이제 그게 성인 용품인지 모르게 이제 패킹도 잘해서 보낸다라고 또 거기 홍보를 그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저 이제 콘돔 샀는데 사무용품으로 이렇게 딱 찍혀서 나오더라고요 박스에. 네. 그리고 우리 때 섹스리스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이렇게 내면서 뭐 분위기를 좀 바꿔봐라. 뭐 맨날 집에서 하지 말고 뭐 모텔을 다녀봐라 이런 걸 했었거든요. 모텔 근데 가라. 그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도움 되죠. 기구를 한번 사용 안 하셨던 분들은 한번 사용해서 또 분위기 전환 좋잖아. 저는 제 근데 주변 그거- 친구들 보면 기구를 실제로 사용하는 커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요? 진짜? 네. 그러니까 뭐 삽입하는 기구도 있고 클리토리스만 자극해가지고 우머나이저라고 독일제 제품인데 아주 그 후기가 폭발적인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름이 뭐라고? 우머나이저. 우머나이즈? 우머나이저. 기억해주세요. 우머나이저. 우머나이저 기억해놓겠습니다. 에너자이저와의 합성인가요? 네. 우선 우머나이저가 여성 편력자 뭐 이런 뜻이긴 한데 클리토리스만 압축 흡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 글 한번 만나볼게요.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주시죠. 네, 블루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잡스러운 연애 들어보니 창성님 포텐 터지네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이 작가님한테 많이 배운 듯. 청정구역에서는 이 작가님 기에 눌리는 느낌이 있는데 기 좀 살리게 야자타임 한번 해요. 야자타임 한번 하고 하차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야자타임하고 직장을 잃는 거죠. 네. 수입의 절반이 사라지는 경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네. 제가 늘 말하자면 방송은 잘하는 놈이 잘하거든요. 잘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터뜨렸대? 그게 참 신기하죠? 네. 근데 이 작가님 형이랑 방송하면서 그 길을 펴고 방송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김복준 교수님 정도? 좀 잃을 게 없는 사람들. 네. 그분 빼고 내 생각에 다 기 못 펴입니다. 네. 그거는 방송 못하는 새끼들의 핑계예요. 기에 눌려서 못한다. 내가 제일 많이 되고. 네. 다 잘해. 잘하는 놈들 다 잘하게 돼 있어. 네. 자, 그럼 두 번째 의견 또 살펴볼게요. 보드소녀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환승역 사연을 듣고 미소가 나와서 처음으로 댓글을 다네요. 저는 40대 중반입니다. 아이디가 소년인데 40대 중반이시네요. 새아이의 아버지고요. 30대 후반대 잠자리 때문에 사연자처럼 마음 상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많았습니다. 몇 번 냉정기가 왔다 갔다 하기도 했죠. 그런데 와이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랑 신혼 때는 손길만 닿아도 금방 흥분하고 준비가 돼 있지만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 지금은 흥분이 안 된다고요. 오, 진짜. 남자처럼 하고 싶을 때 확 덤빈다고 기분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부부 관계라는 것이 신혼이 아닌 이상 서로의 합의를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 작가님의 말처럼 연애할 때보다 더 노력합니다.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요. 마사지도 해주고 하면서 모텔보다는 호텔로 예약도 하고요. 연애할 때보다 더 많이 이벤트를 준비해요. 연애할 때보다 더 좋은 식당, 더 좋은 카페, 더 좋은 숙소 등.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성공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나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는 이렇게라도 해야 부부관계가 소홀해지지 않습니다. 성에 관해서는 상담보다는 둘이 진솔하게 대화를 하고 나를 이해시키려 하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오래 살았는데 상대방에게 쉽게 흥분이 되겠습니까? 주변 친구들 중에서 섹스리스 부부 많아요. 애가 태어난 후부터 안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노력하며 사이가 좋아집니다. 아직 마음이 떠난 상태가 아니니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 보다는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우리 보도소녀님께서는 한승에게 사연 보내주신 분, 그분한테 정말 피가 살이 되는 도움을 주는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듣고 있겠죠, 아마 사연 주신 분이 또. 듣고 계시겠죠. 야. 그러니까 노력 진짜를 많이 하시네요. 네, 맞아요. 이런 거 한번 써먹어 보세요. 근데 사실 결혼을 안 한 여자도 언제든지 막 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뭐 연애할 때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연애할 때 그 남성은 어떻게든 연애 마지막은 글로 들고 가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하죠. 그럼 못 이기는 척 가주면 될 건데 또 안 그러더라고. 싫으면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 마지막 사연. 네. 이번에는 꼭님께서 동병상련 사연 듣고 글 올립니다. 젊어 일하고 나이 들면 놀러 다녀야지 하고 열심히 사는 48세 직장맘입니다. 덕분에 올해 딸아이도 대학 가고 그럭저럭 시간과 돈도 마음만 먹으면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몸은 목과 허리 디스크로 조금 걷는 것도 어렵고 제 마음은 인생 무상하고 아무런 의욕도 활력도 없는 갱년기네요. 사연의 주인공께 꼭 세계여행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 많이 모아놓으면 뭐하냐. 갱년기인데 늙어서 갈 힘도 없다. 이런 뜻 같아요. 네. 세계여행은 돈과 시간 말고도 건강과 젊음도 필요합니다. 나름 오래 계획하신 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긴 인생에 좋은 자산이 될 것입니다. 대학 간 딸아이와 경제적 여유는 꼭 48세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오늘 아침에 재율이가 저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였습니까? 아빠 꼴 보기 싫다고. 왜 녹음 안 엄마한테 또 했어요? 화냈어요? 녹음 못했습니다. 꼴 보기 싫다 했는데 왜냐면은 맨날 회사만 가고. 원래 주말에 내려가서 보잖아요. 이번 주는 근데 제가 제주도 출장이 있어서 못 갔거든. 원희룡 지사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2주를 못 본 거지. 그랬더니 아빠는 맨날 회사만 다닌다고. 그렇게 되면 또 아이랑 멀어지는 거지 뭐. 그렇지 않나요? 안타까워요. 재율이가 멀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걔도 뭐 한 20대쯤 돼서 용돈 받아보면 아이고 우리 아빠 그때 왜 그렇게 회사 갔나 칭찬해 줄 겁니다. 고마워요. 이러면서. 그러면 아직 한 17년 정도 기다리셔야겠네요. 그때는 얼굴 보자고 해도 안 볼 거야. 그렇죠. 여자친구 만나야 된다. 네, 맞습니다. 동화보단 아빠 입금 뭐 이런 식으로.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오늘 또 그때 딜을 하지. 돈이 필요해? 만나러 와. 야, 그렇게 전자가 발달한 시대에 괜찮네요. 굳이 오라는 그렇습니다. 파바를. 야.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선물 어떤 분께 보내드릴까요? 우리 보두소녀님께서 너무 좋은 사연을 보내주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40대 중반 새아이의 아버지. 좋은 솔루션을 보내줘서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두소녀님께서 우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책을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공식 메일로 받고 싶은 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이 배송 정보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정치알바@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와 팟빵 에피소드 후원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방송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를 통해서는 총 61분이 후원을 해주셨고요. 팟빵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후원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공식 후원 계좌 후원자분들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4차 산업 코인스캔TV, 팟빵 코인스캔TV, 영종 백운 엄나무 닭곰탕, 아이스크림 크림, 실질적 수련 카페 밀교의 세계, 다음에서 밀교의 세계, 검색창에 하하 대리운전, 앱 다운로드 이용해, 대전 노건 간장게장, 지진에도 강한 목조주택, 목조주택은 지성하우진, 팟빵 가족 고가 선물 증정, 은경수호 사랑해, 관악 유정 신경정신과, 설중앙시장 봉스테이크, 가로수길이겠죠? 가로수길 반지 만들기 잼하우스, MB 개객기, 미사리 채선당 쌍둥이형 서현역 채선당. 여기 쌍둥이형 채선당, 미사리 채선당 굉장히 큰 돈을 보내주셨는데. 네, 정말요. 고맙습니다. 와, 광고하시면 될 텐데. 매주 네, 감사합니다. 광고로 넣어주시면 제가 특별히 더 소개를 잘 해드릴게요. 어른들의 영어 작업실, 수잔스 영어 고민 상담소, 니트코트는 네이버 검색창에 AIMLADY, AIMLADY, 결제 후 3분 만에 입금되는 합법적인 비사업자 카드 단말기, 다올페이, 중고차는 중고차도남, 검색창에 중고차도남, 쌈밥 전문점 쌈천지, 포천이라고 아십니까? 포차천국 대구 동천점, 방금 알게 됐죠? 일산 백석동 카페 울프스, 수제빵 디저트 커피 맛집, 새벽 2시까지 영업해요. 커피 교육 창업 상담 환영, 베이킹 토크 버라이어티 유튜브 토크쇼 쿡빵. 구독해주세요. 유튜브에 토크쇼 쿡빵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병의원 의료기 소모품은 하니메드, 검색창에 하니메드, 신노년 조개찜 가리비야, 탄갈루마 리조트 직원, 이두루, 해외여행은 투어이브, 괌사이판도 투어이브, MB 굿속, 다스 누구 거, 용인 최대 주거 복합단지 숲속마을 타운하우스, 상패, 학위패, 졸업패, 재직기념패, 명패, 검색창에 상패사유. 네, 그리고 페이팔 후원자 또 김유상님께서 후원을 이번 주에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에피소드 후원자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네, 7회 말 2사 말루 난 사쿠라다 부산 설빙 가야드로점, 다음 카페 밀교의 세계 최욱의 풋고추, 경북 안동 휴대폰 멀티샵 밥풀, 안동 꼴통 댄스 스포츠 동호회 스텝, 아이언가드 유리막 코팅, 좋은가 본가 미해, 몸치장군, 묘진, 무스탕 쇼핑몰 케이퍼, 형근, 구서동 명물아구찜, 안동 좌빨, 커피 스탠다드, 아이리쉬 댄스 린카, 오창석의 노각, 포메인 구리 갈매점, 조여정이 조여정, 단디 대리 운전, OHMAENGJA, 동탄 EL2B, 아이짱이랑 사귀고 싶다, 안동 피터팬 게스트하우스, 짐슨 용, 오창석의 몽키 바나나, 지인은 홍콩에, 카샤르, 고니자, 두영아빠 지선 남편, 99학번 오뎅국, 청정구역 수다, 이 작가보다 남배우, 꼬조, 김과장 0114, 동성로 오늘만큼은 밀크 기업, 염창동 잘해주는 핸드폰, 쇠속각 GS 25점, 3번 5단지 놀이터 봄, 이 작가 쉴드 치다 쓰러짐, 신림역 만화카페 휴, 제주 세화 마음스테이, 페인티드 뮤직, 야수, 집으로 통삼겹, 발해 제국 연대기,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아산 눈포 황소야, 수민이 아빠, 단팥 숯빵이, 고기는 경기 광주 하늘소, 마산 진미 갈비집 큰아들, 일산 백석동 카페 울프스, 피규어는 하루 연샵, 입안의 밀키스, 고고 미키짱. 감사합니다. 함부로 어디 가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가면서 느꼈는데요. 네. 김포공항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정말요? 사진 찍자고 그러고 어디 가시냐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도착해서 인터뷰 끝나고 술을 한잔 먹으러 갔죠. 거기서도 알아본 사람이 있더라고. 제주에서? 제주도에서? 2차 술 먹으러 갔는데 거기도 알아본 사람이 있어.
3차 노래방을 갔는데 거기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미쳐버리겠더라고. 근데 웃기게 거의 핵셀럽인 박지훈은 아무도 못 알아봐. 오. 그리고 박지훈이 삐졌어. 알아보고 싶지 보통 않았던 약간 거 반대로 아닐까요? 되지 않아요? 반대로 되지. 원래 박지훈은 알아보고 나를 못 알아보는데 제주도는 희한하게 나를 다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박지훈이 나 아직 마담 출신인데 왜 나 못 알아보노. 보통 약간 가면 국밥집 가면 지훈이 형이 약간 그걸로 약간 으스대는데. 그래. 그런데 다음날 제주공항에서 또 알아보더라고. 야,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밀월 여행 이런 거는 아예 포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다른 여자랑은 여행 못 가시겠네요. 제주도 뭐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어디 나라나 다 우리나라 사람 많잖아. 강용석 봐 홍콩에서 걸린 거 아니야. 숟가락 조심해라. 그러게요. 거기는 마스크를 적 끼고 돌아다니는데도 걸렸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어딜 가더라도. 참 얼굴이 알려진 사람도 힘들 것 피곤합니다. 같아. 불편하네요. 불편해요. 어디 아프리카도 알아볼 것 같아. 코끼리도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중에 알아볼 만한 사람은 이 작가님밖에 없어서 다행이네요. 이번에 갔는데 안 걸렸어요? 마스크 쓰고 다녔나? 안 걸렸습니다. 안 걸렸어요? 네. 우리 댓글에 화장 안 했거든. 박지희 오늘 TV 나온 거 보니까 살찐 것처럼 보인다고. 많이 먹고 왔나 보죠? 어떻게 놀러 가서? 네, 뭐 많이 먹고 많이 쉬었죠. 네. 조금 많이 먹었겠지. 네, 알겠습니다. 네,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1005-703-088996 임연신 미르미디어 전략연구소 앞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정성을 담아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청정구역 78회 방송에 대한 청취자 의견 함께 살펴봤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한 주간의 정치 시사 토크로 이어갈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이스크림 크림 광고. 믿고 쓰는 보습크림이죠. 아이스크림 크림. 정말 꼼꼼하게 만들어서 가격에 상관없이 보습 영양 크림으로는 국내 수위를 다툴 수 있다고 자신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고객 만족도 100%. 매우 순한 저자극 보습 영양 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많은 성원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찬바람에 더욱 건조해진 얼굴, 촉촉함을 원하는 얼굴에 딱 좋은 아이스크림 크림. 네이버에 아이스크림 크림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쿠팡과 EJ몰에서 여러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품절되기 전에 빨리빨리 구입을 하시고요. 아이스크림 크림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또 요거를 바르고 나왔는데 촉촉하겠네요. 네, 아주 촉촉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하남매 보쌈. 이거 저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하남매 보쌈 어떻게 먹어봤어요? 이거 주셔가지고 이사님이 근데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냉장 제품. 그래서 이번 신규 광고인데요. 와, 우리 직원은 근데 사장을 안 주고 제가 광고를 잘하니까. 나도 받았는데. 그래서 이게 하남매 보쌈이라는 건데 시중에 먹는 보쌈의 가격도 반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걸 냉장고에 그냥 보관을 하다가 밤에 뭐 술 한잔 하고 싶을 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아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냉장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싼 게 맛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직접 제조 유통을 하기 때문에 고퀄리티의 음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유통기한이 냉장 보관 한 달이라서 냉장고에 보관을 해놨다가 그냥 생각날 때 바로바로 그냥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되거든요. 사실 보쌈을 택배로 받는 게 생소하긴 할 텐데 직접 드셔보시면 그냥 뭐 원할머니 보쌈 이런 거 배달해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많아도 한 번만 구매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재구매율이 90%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주문 시에 고객 요청 사항에 청정구역이라고 적어주시면 국산 마늘 소스를 한 팩씩 넣어드립니다. 네, 인터넷 주문도 가능하고요. 전화 052-248-7727 052-248-7727으로 주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이버 검색창에서 하남매 보쌈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하남매 보쌈. 네, 하남매 보쌈입니다. 땡기네요. 알았어요. 네, 지난 주말에 청와대가 3대 권력기관인 검찰, 경찰, 국정원에 대한 개편안을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은 사실 이래저래 일요일에 발표를 했죠. 네. 뭐 박종철 열사가 죽은 날이다라고 조국 수석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권력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서두에 잠깐 얘기를 하면 최화는 정의로웠지만 검찰 조직은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경찰 조직도 최근까지 보면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조금 분산하고 본연의 임무를 되살리자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대공 수사를 이관하는 것들 그리고 경찰 인사를 독립해서 경찰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경찰권을 강화하는 쪽 그리고 고위공직자
공수처라고 하죠. 이게 설치를 하는 걸 가장 크게 분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정부가 발표했다고 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발표했다라기보다는 이미 그동안 논의가 많이 되었던 겁니다. 다른 당이라도 협의가 많이 됐었고 그동안 진행됐었던 경찰개혁위원회라든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다 일종의 합의를 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부가 빠르게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건 거죠. 이와 발맞춰서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게 있는데 국가정보원을 일단은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를 아예 빼버리자. 그리고 이걸 경찰에 주고 안보정보원 같은 경우는 해외 업무에만 주력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국가 권력이 어떤 그 수사기관을 독점을 해서 정부의 입맛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큰 거는 검찰이 조금 너무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힘을 좀 빼서 분산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보수 언론에서는 아니 뭐 야당은 뭐 계속 반대가 있는 거고 뭐 그거 들을 필요도 없는 얘기고 네. 보수 언론에서 뭐 조선일보 검찰 국정원 힘 빼고 공룡경찰 만든다. 그렇죠. 일단은 뭐 국정원이 갖고 있던 기능 중 일부가 경찰로 옮겨지게 되는 부분을 두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검찰 최악의 날 이러고 있는데 개 같은 소리고요. 지금 아까 오창석 씨도 말했지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은 이건 다들 예상했던 아니다. 네. 문제 없는 거고요. 국정원에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 빼갖고 경찰에 주는 것. 이것도 원래부터 얘기가 쭉 나왔던 거예요. 네. 별 문제 근데 이게 없는 이렇게 되면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또 벌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그거잖아. 그런 거기 때문에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 분리. 그러니까 괜히 다른 경찰들이 수사 경찰들한테 이거 수사해라 저거 수사해라. 예를 들어서 댓글 수사 같은 경우에 위에서 시켜가지고 댓글 수사 있었는데 없었다고. 댓글 있었으면 없었다고. 이런 거 못하게 이제 분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뭐 합의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견제하게끔 만들었고 지금 검찰이 불불 끓는다고 하지만 검찰도 내심 아이고 이 정도면 뭐 그렇죠. 다행이야. 안심하고 있다. 생각보다는 덜 왔다. 이런 거기 때문에 별 큰 문제 없어. 오히려 경찰이 지금 경찰이 뭐 모든 걸 다 갖고 갔다 하지만 경찰이 정말 원했던 것은 수사권 독립하고 기소하는 거거든. 영장을 자기들이 치는 거거든. 근데 그건 빼졌다, 그건 빠졌단 말이야. 물론 그건 헌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입니다만은 정부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이야기조차 빠졌기 때문에 경찰한테는 뭐 납득을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황운하 울산 경찰청이요. 그 강력도 반발했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검찰 경찰 모든 사람들한테 입맛에 맞게끔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이야기한 것보다 굉장히 발전이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이건 헌법을 개정하거나 혹은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국회가 통과되겠냐 하는 거지. 근데 사실 지금 언론들이 계속 검찰의 권한이 엄청나게 축소가 됐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좀 안심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 그동안 기존의 검찰의 권한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거네요. 전 세계에서 최고였죠. 이걸 나눠줘도 사실은 많이 줄어든 건 아니죠. 말씀하셨듯이 개헌하고 나는 그 영장심사권, 기소권이 제일 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진짜로 분리가 된다면 그때는 정말 크게 한번 붙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벌써 뭐 자한당 같은 경우에는 반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대공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자한당이 가장 반대하는 거를 이 부분일 거예요.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사건을 경찰에 넘긴다. 근데 일단은 국정원 직원들이 경찰에 들어서 합류하는 거고요. 또 경찰도 원래 대공사건 했었어. 뭐 지들만 했나? 1987 영화 보셨지만 거기서 대공사건은 경찰이 했잖아. 옛날부터 쭉 했어요. 근데 경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지금까지 진짜 간첩을 잡은 것보다는 그 멀쩡한 사람들을 억울한 사람들을 간첩을 만들었다는 게 문제 아니야. 가장 최근에만 하더라도 그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있잖아요. 최근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견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한당은 이거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면 국정원 존재 이유가 뭐냐면 국정원 존재 이유 그거 말고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한당이 저렇게 나와도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을 국민 여론으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국회에서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보수 언론에서 박종철 또 만드는 것이 아니냐 공룡경찰을 만들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수사는 할 수 있죠.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신 거는 물고문을 했기 때문에 고문을 했기 때문에 고문을 하라고 여기 만든 게 아니거든요. 지금 권력기관을 이양한 것과 고문을 허용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하는 부분은 수사하는 부분이고 이 사건과는 아주 무관한 거기 때문에 이유 없이 엮는 것도 역시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경찰 아니 그러면 뭐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이런 거잖아. 네, 그렇죠. 근데 경찰한테 지금보다는 어쨌든 많은 권한이 가니까. 그래서 권한이 분산이 되게 된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 권한을 남용을 막을 조금 제도적 장치. 네. 이번에는 큰 틀에서만 얘기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없었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 장치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야 국민들이 걱정하는 경찰 파쇼 이것도 없어지겠죠. 경찰 자체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나누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제주도만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경찰 역시 자치경찰제로 돌리고 수사를 하는 수사경찰과 일반 경찰을 분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의 FBI 제도가 비슷한 거다. 국가 경찰이 그런 느낌이고 나머지는 자치 경찰로 돌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꼭 그 경찰 조직 전체가 비대해져서 막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이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어쨌든 경찰 권력이 지금보다는 커지기 때문에 이제는 경찰대학 폐지도 공론화해야 된다. 경찰 권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경찰대학 자기들끼리 간부들 엘리트 기득권 똘똘 뭉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대 폐지는 좀 공론화해야 되지 않겠냐. 이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찰대학 문제도 얘기할 시점이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는 건가요? 하다가 네. 또 사법고시하고 나가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서 너무 짜증나요. 그거 보면. 그럼 그거 다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거거든. 공짜로. 그것도 군대도 안 가요. 경찰대학 애들.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경찰대들 멋있던데. 경찰대는 아쉽다 어땠어요? 없어지면. 네? 경찰대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괜찮았나요? 는 육사보단 경찰대가 제 스타일이긴 했어요. 육사도 만나고 경찰대도 만나봤나요? 우리나라 사귄 건 우리나라 아니고. 3사 다 조지고 있는 거야 그냥. 사귄 건 아니고 그냥 뭐 그래봤자 소개팅 뭐 이런. 그래봤자 그 친구들 연봉 얼마 안 돼요. 아. 네 허영을 채워줄 만한 사람은 10억밖에 없어. 허영? 홍콩 10억밖에 없어. 제가 홍콩 시방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좀 부셔버린다. 경찰청장이 그 사람보다 더 적게 볼 거야 아마. 다 부셔버린다. 수다맨들 김남국 변호사 어땠어요? 수다맨들이 김남국 변호사. 뭐 괜찮았어요. 자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돈을 안 써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여성이 돈 잘 쓰는 여성을 아주 싫어합니다. 저랑 상극이네요. 상극이죠. 예. 형 이상형이 자기 돈 안 쓰는 여자. 정말 현대판 자린고비가 다름없네. 내가 안 쓰는 여성을 제일 좋아한다. 난 내 돈 많이 쓰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벌었기 때문에 자기 돈을 안 쓰는 여성을 필요로 그거 왜 버는 거야 돈을? 모르겠습니다. 형 뭘 준비하나 봐. 한겨울에도 그 여름 옷 입고 그렇습니다. 오셔가지고. 모시베리 입고 와서. 양말도 내복 같은 거 신고 오셔서. 아니 그거는 돈 안 쓰는 게 아니고 센스가 없어요. 그래요? 아예 패션 센스. 돈을 아끼느라 겨울옷을 안 그건 사신 게 아니에요. 아니라. 본인은 그 겨울 옷인 줄 알고 샀대요. 그러니까 그건 센스가 없네. 사실 많이 싸서 샀나 보다. 겨울옷인데 왜 이렇게 싸웠지? 그렇지. 내복 같은 양말 말고 그냥 일반 검정 양말만 신었어도 그런 욕 안 먹었을 맞아요. 거야. 똑같은 가격일 텐데. 예. 그냥 산 거야 그냥. 싸다 싶어서 그냥. 5개 10,000원 이런 거 그냥 산 거야. 그 통장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좀 바꿔줄 수 있는데. 그렇죠. 통장을 다 조질 수 있을 텐데. 한 2, 3일 내로 남국이 형이 정말 쓰러질 수 있을 어렵지 정도로. 않죠. 네. 지금껏 김남국 변호사 혼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여자친구 있으면 또 사주고 이렇게 하잖아. 그쵸. 같이 가서 이쁜 것도 골라주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양자로라도 한번 입양이 돼봐요 좀. 남국이 형 나보다 몇 살 차이 나고. 남국이 형 나중에 나보다 상속이라도 좀 볼게. 3살 차이밖에 안 나. 아버지랑 불러 이 새끼야. 남국 그럴 것 같은 김병관 아버지라고 하지 차라리. 좋다. 남국이한테. 괜찮네. 야, 김병관은 진짜 아들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양자로 가는 거지. 틈새 시장을 정원 관리사도 할 수 있어. 아니야. 김병관 아버지한테는. 독점 상속해야지 독점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가 나오네요. 홍문종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경민학원이죠. 이 홍문종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곳인데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도 지금 진행이 됐다고 해요. 지난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공천 헌금성 금품을 받았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참 특권을
원도 한도 없이 누린 게 아닌가. 이 당의 전통적인 관례인데 걸린 것 같아. 좀 억울할 수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닌데 남들 다 하는데 그래. 예전에도 그 신방연대 할 때 서청원 20억 받고 한번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 당의 전통적인 그 재산 증식의 한 방식인데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돈이 생각보다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학원 이사장을 하거나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연구소를 세워서 자기가 이사장을 하거나 뒤에 바지사장을 세워서 그 돈을 기부받고 결국은 자기 돈을 쓰게끔 만드는 행위를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행인가 봐요. 이게 세금 탈루하고 불법 자금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여기만 굉장히 그렇습니다. 힙한 얘기예요. 이 당만 좀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정황이 걸렸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만약에 잘못됐으면 이제 깜빡가야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우현 지금 구속된 네. 이우현 수사하다가 알게 된 거야. 왜냐면 이우현이 뭐로 들어갔냐면 이우현이 자기가 공천 준다 그래놓고 여러 사람한테 공천 받았단 말이야. 공천 헌금을. 그래서 그거 보니까는 이거 홍문종이도 받았네? 이게 이제 꼬리를 잡은 거죠. 그럼 홍문종이를 어떻게 받았느냐? 지금 검찰은 이걸 어떻게 의심하고 있냐면 홍문종이 당 2014년 새누리당 사무총장 있으면서 중앙당 공천심사위원장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힘을 이용해갖고 근데 직접 받지는 않고 직접 받으면 걸리잖아. 돌려서. 그러니까 경민학원 대학교로 돌려가지고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학교에 장학금 같은 걸로 기부하는 거야. 기부하면 문제 있나? 그렇죠. 그렇잖아. 근데 홍문종은 이 학원의 이사장이고 직거니까 학교가 직거라고 생각하니까 글로 들어가도 내 돈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렸다는 게 지금 검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포착한 것 같고. 근데 이 경민학원은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몇 년 전에도 이거 예술인들 외국 사람들 아프리카 박물관 만든다고 불러가지고 돈도 안 주고 여기서 그냥 굴렸던 거. 그거 맞죠. 홍문종. 홍문종. 그게 문제가 됐고요. 또 문제는 이 홍문종이가 본인이 갖고 있던 땅이 있어요. 이 땅을 경민학원에 팔았어. 경민학원에 팔았다고요? 그렇지. 내가 나한테 판 거야. 그렇지. 신개념인데? 나에게 나를 보낸다. 그렇지. 그거 어떻게 싸게 팔았겠어? 비싸게 팔았어. 비싸게 팔아도 문제고 싸게 팔아도 문제야. 그렇죠. 어쨌든 한쪽은 이득이니까. 그런 짓을 왜 했을까? 그런 짓을 자꾸 하고 있는 거야. 세금? 학원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학원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홍문종도 말이죠. 성한종 리스트에 올라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돈 받았다고 이름 적혀 있었죠. 또 빠져나갔지 그때도. 그러니까 성한종 리스트에 올라간 이름 들어간 사람 중에 구속된 사람이 처벌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홍준표도 그냥 완구형 나갔죠. 무죄 나왔잖아요. 이완구도 나갔지. 김기춘도 나갔지. 그럼 뭐야? 성한종은 미친놈이야? 죽기 직전에 이렇게 자기한테 기분 나쁜 사람한테 이렇게 썼을까? 그러니까. 이런 법원에서 검찰의 수사를 엉망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이따구로 하니까 뇌물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참 안타깝죠.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지금 이 친박 쪽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좀 웃음 짓고 있으란 사람 홍준표 대표. 당분간은 좀. 당분간은 아마 약간 내년 6월까지, 올해 6월까지는. 3개월, 4개월 전화? 네. 독주를 할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대구를 방문을 했고, 이분이. 오늘은 부산을 방문을 했는데, 부산에서도 정말, 망발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부산 사람으로서, 부산의 민주당 당원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부산을 극우를 갈라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홍준표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자기 고정 지지층을 부산에서도 확고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많이 돌아섰거든요, 부산이. 실제로 탄핵 직전에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거돈 후보가 49%를 받았습니다. 거의 진짜 조금만 더 받았으면 50대 50이 나올 정도로 근소하게 다 잡았었는데 지금도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는 부산 시민의 민심을 전혀 모르는데 모르는 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자기 스탠스는 정확하게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의 빠는 이렇게만 할수록 더 많이 생겨갑니다. 더 문슬람 공고해지고.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괴벨스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문슬람이 어떻고 혹은 또 질질 짤나 표현됐어 대통령 보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한테도 이따우 망발을 했었거든요. 늘 하던. 망발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언론들이 뭐라고 안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금 와 또 그런 거. 근데 만일 이명박 박근혜가 정권 잡았을 때 야당 의원들이 우리 쪽 의원들이 이렇게 했어봐요. 또 난리 나거든. 난리 나죠. 뭐 격이 없냐느니 뭐 이런 얘기 분명히 났을 거예요. 막말이라는 조중동 합세해서 난리 나죠. 난리가 나죠. 근데 지금 봐요. 당 대표라는 사람이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데도 기자들이 그대로 써주고 있고 근데 이렇게 비판 안 하고 하면 있어. 본인 격이 떨어진다는 건 모르나? 몰라. 이미 격이 없었어요. 모르니까 유여이랑 싸우고 자빠졌지. 아니 근데 어른인데 그래도 어른이 어디 있어요? 어른 아이 정도.
어린아이 정도입니다. 아니 뭐 예전에 귀태 발언했다고 그 난리를 친 거 아니야 거기서. 아, 그때 이정현 수석이었죠. 나와가지고 소리치고 난리를 쳤죠. 귀태 발언했다 그 난리를 치면서 사람 못 살고 그러는 인간들 지금 하는 꼬라지를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인정 또 안 한다는 거잖아. 근데 뭐 이러면서도 없는 얘기했죠. 뭐 PK에서 우리가 자기들이 이기고 있다고. 이기고 있다고. 그런데 여론 조작한다고. 여론 조작 어디서 씨발 하는데. 그런 아유. 그러니까 저는 좋아요. 그래서 홍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라는 게 한편은 아시죠? 한편은 기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앞으로 계속 헛소리 할 거거든 이런 식으로. 얼마나 좋아. 올해 6월까지는 당분간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당대표 자리에. 네. 무탈하게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그래야지 자유한국당이 폭망하니까 계속 그때까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하고 있다 박수 쳐주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1987 관람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김무성은 아들 낳아서 봤나 혹시? 안 나왔을 텐데. 아니지 김무성 어쨌든 YS계였고 민취업 출신이고 6월 항쟁 때 같이 동참한 건 사실이니까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거의 최초로 봤을 걸. 그러니까 뭐 본인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문재인 정권도 현재 제왕적 권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3년 정도 뒤에 권력형 부정사건이 터질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영화 쳐보고 그냥 기원하는 거지. 감동했다, 뭐 눈물 흘렸다 이렇게 쓰면 박수 받았을 그러니까요. 거야. 웬일이래? 근데 거기서 뒤에 쓸데없는 말을 하니까 요거 쳐먹지. 끝까지 둘 다 정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김무성 대표가 우리 시사 안드로메다에서 김무성을 부르려고 그랬거든.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 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왜? 몰라 안 나온대. 무서워서 안 나오나 보지. 혹시 무줄이라는 단어 아세요? 물어보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내가 씌워줬어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 1987에 대해서 홍준표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영화도 있나라고 대답하고 안철수한테 물어보니까 1987 때 뭐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학대학원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열공하고 있었다. 바보야 진짜? 뭐 앞뒤 없는 말을 지금. 정치를 더 이상 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동문서답하고 자빠졌어. 잠시 뒤에 저희가 그쪽 얘기도 좀 해보긴 하겠지만. 야, 그런 인간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진짜 이 나라가 정말 좀 부끄러울 때가 약간 있습니다. 개그 진짜. 욕심 있으신 거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서 만들었어요. KB구만 KB. 제가 코리아 병신. 코리아 바보라 그랬거든 이거를. 근데 원고에다 코리아 바보라고 적었는데 박지희가 코리아 보지라고 적었지. 코보. 코보. 코보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 메갈한테 혼나. 앞으로 국민은행 사내방송 절대 못하겠다. 아, 죄송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뭐, 서병수 부산시장하고 굉장히 또 어색한 상황이 연출이 됐다고. 홍준표? 네, 그러더라고요. 홍준표가 서병수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안 좋았는데 카드가 또 마땅한 게 없어. 그렇죠. 근데 이번에 바른정당 탈당한 김세현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병수를 날리고 싶어가지고 뭐 안데이 카드도 갖고 나오고 장재원 형 카드도 한번 해보고. 네. 근데 다 지들이 안 나온다 그러잖아. 네. 지들도 알고도 죽을 길을 왜 가. 그러니까 홍준표가 마땅한 카드가 없어. 그나마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서병수가 낫겠다. 근데 서병수가 너무 꼴보기 싫거든. 그래서 맞아. 김세현이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김세현 복당 안 된다 그랬거든 홍준표가. 그런데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서병수를 견제하려면. 그런데 이제 김세현이 들어왔는데 또 홍준표로서는 김세현이 너무 부자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부자 이미지 당을 털어버리고 싶은데 정말 막 극강 부자가 들어왔거든. 서민생활과는 정말 눈꼽만큼도 맥을 같이 하는 게 없죠. 900억대 자산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마 처음에 홍준표는 부산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하려고 그랬겠지. 서병수를 아웃시키고. 네. 근데 지금 후보권이 없기 때문에 서병수와 김세현을 아마 경선을 한번 붙이려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서병수랑 싸우다가 그 홍준표가 서병수 조금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또 보이기도 했어요. 그게 지금 홍준표가 조금 바뀐 스탠스 아니야. 그래서 경선을 해서 뭐 김세현이가 경선하라고 하겠지 뭐. 경선을 해서 이 붐을 좀 일으키려고 그러지 않겠냐. 근데 김세현은 말이죠. 만약에 저는 못 나올 것 같은데. 후보가 되잖아요. 자한당 후보가 되잖아. 그러면은 얘가 갖고 있는 그 동일고무 그 주식을 다 백지신탁 해야 돼. 하고 싶겠어 그걸? 하고 싶겠니?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니까 확인된 신고된 재산만 매번 800억에서 900억 사이거든요. 그걸 백지 신탁을 한다는 게 쉬울까? 이게 동일고무뱅크가 향토 기업이란 말이에요. 네. 그 지역 유지로서의 공고함을 버려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아버지 때부터 이어오던. 근데 그건 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지난 3월 공개한 김세현 재산은 1,558억이에요. 두 번째로 2등입니다. 1등은
병관 아버지. 그렇지, 병관 아버지. 바로 입양됐네. 바로 입양됐네. 이렇기 때문에 자체 입양. 이거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아마 김세현도 머리가 아플 것이다. 그러면은 홍준표는 어떻게? 아니 뭐 누가 되든 안 돼. 이번에는 무조건 민주당 이기게 돼 있어. 저는 김세현 후보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필승 카드라고 보수 쪽에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저 부산 사람 입장에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김진재가 16대 때 국회의원 됐을 때 72%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가 와도 못 이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18대부터 이제 김세현 의원이 나왔는데 64, 66 받다가 이번에 56 받았습니다. 과반 조금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자기 집안에서만 그런 거 아니야? 자기 안방에서만. 네. 근데 부산 시장 선거는 전체를 커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자기 지역구도 이렇게 많이 무너졌는데 과연 부산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김진재 때 활동하던 그 창업주들이 살아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김세현을 회장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릴 때 용돈 주던 꼬마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저도 선거하면서 상공회의소 회장이나 누구 기업 회장들 만나잖아요. 연합 모임 가보면 우리 세현이 많이 컸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부산시장으로 밀어주고 서포트할까라는 생각에는 전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똑같은 게 남경필 아니야. 남경필도 지들 아버지. 네. 그 아버지 빨로 계속 팔 달고 있어서 국회의원 한 거거든. 네, 그렇죠. 그걸로 경기지사까지 했지만 이번에 경기지사 되겠어? 택도 없지. 이번에 한국당 복당 선언. 그러니까 했었던데요? 이게 뭐라고 별짓을 다 하지. 아버지로 흥한 자지 아들로 망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아버지로 흥한 자지? 뭐라 그랬어? 나 그렇게 들렸는데? 아버지로 흥한 자 아들로 망한다. 아버지로 흥한 자는 누굴까? 아버지로 흥한 자지 유전이 뛰어나다거나. 궁금하네요. 네. 근데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 조조의 길이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예요, 조조가 그러니까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동탁을 토벌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조조가 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동탁이 누군데 그러면? 너네 당 당대표가 동탁이라던데. 아주 비싸죠. 네. 누굴 동탁으로 생각을 했을까? 근데 또 하태경 최고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그 조가 이제 세조다 그러면서 철새다.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세조자의 조조는 맞는 것 같네요. 이재명 시장도 한마디 했네. 네. 조조는 시류에 따라 진영을 옮겨다니지 않았다. 그렇지. 용맹하지만 의탁할 곳을 찾아 옮겨다니는 건 여포다. 넌 여포다는 거네. 여포 됐네 조조하려다가. 예, 그렇지. 여포도 너무 많이 띄워줬다. 여포는 무장이라도 최강인데 이거 최강님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남경필과 항상 함께 이름이 나오는 게 원희룡이잖아요. 네. 그럼 원희룡은 탈당을 할 것인가? 지금 국민의당, 바른정당이죠. 바른정당 있잖아. 제가 인터뷰를 해본 결과 탈당을 할 것 같아. 나올 것 같습니까? 근데 자유한국당 갑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소속으로? 지가 장고를 재겠지.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더 좋을지, 자유한국당 나가는 게 더 좋을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무소속 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경필하고 또 다른 거거든. 포지션이 특히 또 제주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아니면은 아예 안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예 드랍? 아예 안 나가고 보궐선거에 그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 다른 방식으로? 그게 훨씬 더 또 안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이게 여러 가지를 놓고, 그러니까 무조건, 남경필은 없잖아, 지금. 무조건 경기지사 한 번 더 한다는 거잖아. 네, 한 번 더밖에 없죠. 근데 원희룡은 그게 아닌 것 같아. 또, 물리적으로 여의도하고 너무 멀잖아. 남경필이야 수원하고 여의도하고 가깝지만, 제주하고 여의도 너무 멀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원희룡은 내가 여기서 해도 정치적으로 별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죠. 큰 정치를 하기에는 제주도는 조금 너무 관광이죠. 옛날에 말이죠. 홍준표가 경남 도지사 하면서 서울에 정말 삐딱삐딱하게 왔다 갔다 그랬거든. 그리고 서울에다가 여의도에다가 자기 경남 파견소라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엄청 크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자기 핵심 치크를 박았다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원희룡도 지금 서울에다가 출장소 사무소 이런 거 해놓고 또 자기 치크를 박았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서울로 여의도로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다. 보궐로 들어올 거면 당을 택해야겠네요. 아니지, 그것도 무소속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장고제겠죠.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근데, 바른정당 간판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건 힘들겠죠. 네, 일단 탈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이 무소속 계속 앞에 놓고 저울질 하지 않을까. 역시 간을 보지 않을까. 제가 늘 말하지만, 간 보는 새끼들, 잘된 새끼들 하나도 못 봤어요. 방금 인터뷰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욕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누구랑 말 안 했죠. 간 보는 새끼들. 누구랑 말 안 했죠. 이분이 간 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질립니다, 근데 사실. 네. 간 보지 말라고. 뭘 간을 봐. 청정구역이랑 수다면 간 보지 말라고. 아니, 간 보는 순간 나 끝이야.
얘는 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오늘 뭐 가는 가야 돼요. 열기 전에 한다고 해야 돼. 맛보기 전에. 맛보기 전에 한다고 해야 돼. 네, 그리고 이제 임종석 실장이 지난주에 김성태 그 자한당 원내대표하고 회동을 하면서 아랍에미리트 논란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태로서는 여기서 이제 뭐 논란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언젠가는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이렇게 논란이 됐으면 또 대통령도 적절한 시기에 밝힌다 했잖아. 네. 때가 되면 밝혀야 된다. 이거 그냥 묶어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아무리 국익이어도 언젠가 밝혀야 되는 일입니다. 네. 그래도 뭐, 앞으로 청와대가 제1야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한국당 관련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국민의당 얘기를 또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2월 4일 전당대회 확정을 했죠. 그래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승인할 전당대회가 될 텐데 당무위원회 과정에서 욕설하고 몸싸움이 난무했다고. 네, 오랜만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개판 치는 모습 봤는데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안철수는 그냥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합당하려고. 정말 직진남이야, 직진남. 이번에도 당무위원회 비공개로 개최했죠? 비공개로 개최하고 나서 아마 지금 이상돈이 갖고 있는 의장직을 뺏으려고. 네. 만약에 안 나오면은 어떻게 징계라도 들여서 뺏으려고 할 거고요. 당규 개정하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찬성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합 반대파들이 아무리 안 된다고 난리치고 아마 도끼가 날아와도 그냥 고하지 않을까. 방패를 들고 와서. 네, 무조건 고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꼼수를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철수 측이 통합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승민도 겉으로는 뭐 확정된 거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김세현도 떠났고 합당 안 되면은 유승민도 정치인상 나가리예요. 나가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당하려고 그럴 것이다. 근데 당무위원회에서도 이 난리가 났는데 전당대회장에서는 당연히 물리적인 충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랬든 말든 안철수는 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생중계로 좀 구경하고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오랜만에 굉장히 그 모습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를 아마 그래서 한 곳에서 하지 않고 분산 개최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난장판을 조금 축소시키자. 이런 꼼수가 아닌가. 그러면은 이 통합 반대파하고 뭔가 좀 합의를 볼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합의 이혼 없습니다. 같은 느낌? 네, 없어요. 무조건 꼽니다. 그러니까 2월 15일이 일단 1분기 정당 보조금 지급 기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 반대파 입장에서는 이 2월 15일 전에 신당을 만들어야 창당 자금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통합 반대파들이 신당을 만들면 원내교섭단체 20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20석이 돼야 돈도 한 10몇 억이 나오는 거지. 그 20석 안 되면 돈도 안 나와. 5% 나오고 5% 전체 정당 지급액에. 그러니까 20석이 된다는 가정하에 뛰쳐나왔는데 과연 20석이 될까요? 쉽지 않아 보여요. 만약에 이게 개혁신당 교섭단체 구성이 안 되면은 11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뭐 지그돈 쓸 사람들도 아니고 똥줄 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근데 지금 찬성파 같은 경우에는 10석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왜냐면 밖에 나가면 춥잖아. 춥기 때문에 10석도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네요. 특히 또 비례대표가 지금 안철수가 안 놔준다 그랬기 때문에 안 놔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한번 전당대회까지 좀 기다려보면서 지켜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고요. 광고 듣고 와서 오창석의 동병상련으로 이어가 볼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프리미엄 이벤트 카페 마포 세레나데 광고였습니다. 자, 2018년의 시작을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과 함께 마포 세레나데에서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아름다운 서울의 한강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프리미엄 이벤트 카페 마포 세레나데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소에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청정구역 청취자분들에게는 특별한 할인 혜택과 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특별한 저녁 시간을 원하시는 날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저는 언제 여기 한번 가볼까요? 가봤어요,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한 달 동안 남미 여행 갔습니다. 여자친구 없네, 한국에. 한국에 없죠. 그래서 뭔가 미소가 여유가 있어. 미소가 여유가 있어는 뭐야. 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쉽고 그러네요. 네. 서울에 한번 여자친구 왔을 때 마포스라도 가요. 그러니까. 새끼 싸가지가 없어. 아니,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 오면 간다고. 아니, 이렇게 약속 드렸습니다. 광고해주고 간 사람한테. 그러니까. 안 간 새끼 니밖에 없어.
한 달 뒤에. 너도 안 갔잖아. 나 친구랑 생일 파티 하려고 전화 한번 드렸었어. 그봐. 근데 이 박사도 가고 세작도 가고 나도 가고. 이 박사 형 박지훈도 갔고. 누가 났어요? 박지훈 변호사는 왜 가요? 박지훈 변호사 가족끼리 와이프랑. 아, 와이프랑. 다 갔어. 왜 가요는 뭐야? 감사의 마음으로 다 가는데 이 새끼는 뭐야? 한국 오면 가겠습니다. 네, 저도 남자친구 생기면 가겠습니다. 네. 내가 거길 데려가는 것도 웃기다, 남자친구를. 뭐 어때요? 고기 맛있다고 하는데. 가서 뭐 해? 뭐 해야 돼? 그럼 뭐 썰면서 뭐든 축하하면서 야경 봐요. 몇 시간 정도입니까? 총. 몰라 한 두세 시간 되겠지. 충분하네요, 시간. 단둘이서 스테이크 먹으면서 뭐 그런 와인도 거야? 먹을 수 있고 셀카도 찍어요. 야경 야경 멋지다니까. 야경을 이용해서. 그럼 우겨 사람들한테 홍콩이라고. 한강 야경을 홍콩의 야경이라고. 너무 너무 누가 알아? 어떻게 알 거야? 뭐 비슷하네요, 그 강으로. 그렇지 강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 펫 디자이너 및 브랜드를 취급하는 반려동물 전문 쇼핑몰 어여가까에서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어여가까는 아이덴티티가 명확한 브랜드만을 엄선을 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강아지들에게 특별함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푸드, 의류, 액세서리, 또 홈 외출용품, 장난감 등등 다양한 분야의 감동 있는 브랜드와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다음 그리고 구글에서 어여가까라고 검색을 하거나 홈페이지 www.amourpets.com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정구역 청취자분들은요, 적립금 3,000원 추가로 드린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어여가까 사이트 접속하시고 1:1 문의 게시판에 청정구역이라고 남겨주시면 3,000원 지급해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리도 여기서 옷 좀 사줘야겠네요. 우리 아리. 강아지 아직 잘 크고 있습니까? 잘 크고 있어요. 요즘 거의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서열 1순위입니다. 자, 그리고 신규 광고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럼블 커피, 요 커피인 거죠.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향이 네. 너무 좋아가지고 원두? 구로에서 커피 스퀘어라는 가게를 7년 동안 운영 중이신 대표님이 그럼블 커피라는 이 브랜드의 원두 사업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7년 동안 카페를 운영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신뢰를 얻고 있는 거거든요. 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원두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또 원두 카테고리를 라떼용, 베트남 커피용, 아메리카노, 드립용, 또 기호와 용도에 맞게 나눠서 고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드립백을 새롭게 준비를 하셨는데 각 낱개 포장마다 갈려진 원두가 드립종이에 담겨 있어서 컵에 딱 놓은 후에 바로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디서나 드립 커피를 편하고 즐겁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드립백 상태로 오래 보관을 할수록 맛과 향이 손실될 커피를 드시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주문하게 되면 빨리빨리 드시고요. 그럼블 커피의 드립백은 주문하면 볶은 지 이틀 이내에 커피를 발송 전날에 갈아서 제작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자마자 좀 드립 내려서 드시면은 보다 신선하고 편하게 커피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그럼블 커피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네. 이거 드립 커피 저도 다른 데서 한번 이런 형태의 커피를 먹어봤는데 이걸 먹고 나니까 막 스타벅스 이런 데 아메리카노를 못 먹겠어요. 직접 내려 먹는 거예요. 네. 좋아요. 이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네.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네, 이거 원두로 저는 이거 초콜릿을 한번 만들어봐야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원두를 직접 주문해도 되고 이렇게 드립 내려 먹는 거를 그러니까 간단하게 포장지에 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블 커피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블. 네. 오창석의 동병상련 코너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동상 오늘 어떤 사연 도착했나요? 네, 오늘 사연은 ADHD, 소아 ADHD와 관련된 사연입니다. 네, 소개해드릴게요. 40줄에 들어선 12살, 5살 아들만 둘인 맞벌이 엄마입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ADHD입니다. 아이고. 네. 7살 때부터 상담센터를 다니고 8살 초부터 대학병원에서 약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10살 초부터는 센터에서 이제 졸업해도 되겠다고 해서 센터에서 그룹 수업도 그만하고 약은 중1 정도까지 먹어야 한다는 교수님 말씀에 아직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 5년차 ADHD 아들을 둔 엄마로 병원 센터를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을 유심히 보곤 합니다. 그러다 같은 사무실에
10살 아들을 둔 엄마의 하소연을 듣게 됐습니다. 3학년인데 아직도 수업 중에 돌아다니고 친구도 없고 말이 느리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들과 같은 증상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센터 같은 데 데려가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많이 안 좋게 나와서 아빠의 충격이 심한 것 같다고 합니다. 센터보다는 대학병원에 가서 자세히 상담받아 보라고 했지만 소아정신과라는 곳에 아이를 데리고 가면 기록도 남고 정신과 약을 먹이면 아이가 멍해진다고 싫다고 하네요. 안타깝지만 아직도 ADHD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안 좋아서 저도 병원에 센터에 학교에 절대 알리면 안 된다고 했던 터라 한편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소아 ADHD 치료를 위한 센터나 병원은 미어터지고 있습니다. 병원은 심리검사를 하는데 2달 반이나 걸릴 정도로 예약이 넘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ADHD를 앓고 있지만 전염병도 아닌데 쉬쉬하는 현실이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또 요새는 조금 다른 행동을 하는 아이는 따돌림을 당하고 엄마를 부르곤 하는데 예전에는 좀 별난 아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친구들이 챙겨주고 했는데 세상이 참 각박해진 것 같습니다. 사무실 직원 아들을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라고 한 게 오지랖이 아니었는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일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점점 증가한다고. 네. ADHD가 점점 증가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뭐 피 검사 해갖고 ADHD예요. 혹은 뭐 MRI 찍어서 ADHD예요. 이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이거 그냥 의사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냥 판단 내리는 거예요. 판단의 영역이야.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병원에 여러 군데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의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상황 인식을 다르게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 아니 실제로 제 친구 같은 경우에 어떤 병원에서는 ADHD 판단 받았는데 다른 병원 가니까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또 그러더라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특히 학교 가면은 학교에서 빨리 발견한대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하고 장난 심하게 치고 결국은 친구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잘 적응을 못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ADHD가 그렇다고 해서 치료가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아니에요. 예.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두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하나는 아직 인식인 것 같아요. ADHD나 우리가 무슨 소위 말하는 정신과에 가면 그 사람은 굉장히 안 좋게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ADHD뿐만이 아니라 우울증이라든지 뭐 우리 연예인들 때문에 많이 알려졌지만 공황장애라든지 이게 현대인의 질병 중에 하나거든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과 가는 것 자체를 그 사람을 폄하하는 기준으로 삼거나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으로 삼고 있는 그 인식이 조금 안타깝고 두 번째는 병원 기록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정신과 의사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병원 기록 안 남는다고 합니다. 애초에 병원 기록이 남지 않고요. 공무원이나 일부 교육자에게만 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병력 조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병명인지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되고 의사들끼리 서로 교차로 처방한 약만 볼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보고 잘못 알고 말하신 거네. 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유추할 수 있을 정도지 그걸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공개를 했다 하면 심하면 의사 면허 취소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아예 불법이기 때문에 알려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고요. 그리고 항정신성 약물 치료가 있는데 이게 급여로 취급이 돼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혜택을 받기도 싫어서 아예 그 기록까지 남기고 싶지 않다면 비급여로 돌리면 아예 기록이 안 남는데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은 병원 기록이 남는다 이런 것들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ADHD 증후군이 하나로 특정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큰 범위의 광범위한 질병의 병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감기도 코감기도 있고 목감기도 있고 뭐 다르잖아요. ADHD도 그렇다고 합니다. 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혼자서 막 소리를 지르는 친구도 있고 자폐기가 있는 친구도 있고 그냥 끊임없이 돌아다녀야 하는 친구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베리에이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담을 일단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 선생님한테 알려야 한다라고 그 원장님은 조언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케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20분 수업을 하는데 한 10분 하다가 주의력 결핍으로 와서 집중을 못한다 하면은 선생님이나 아니면 친구를 데리고 잠깐 바깥으로 돌아다니다가 오면은 또 괜찮아진대요. 이걸 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병으로 치부를 해서 아주 안 좋게 본다거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본다거나 이렇게 하면 아예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 모든 병이요 다 숨기면 치료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까발려야 돼요. 그래야 치료 가능합니다. 병은 소문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ADHD라고 뭐 손가락에 그런 것도 아니니까 정신병 일적도 아니고 뭐 치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 적극적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면 치료 가능해요. 네. 근데 이게 좀 뭐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가 이제 약간 나이를 먹으면서 나아지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건가요? 나아져요.
치료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00년 그러니까 그냥 두면은 안 되고요. 치료를 해야죠. 치료해야죠. 약물 치료나 심리 치료. 치료가 병행이 돼야. 네.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병이니까 네. 반드시 진료를 받고 여기도 이분이 자기 첫째 아들이 그룹 치료도 하고 약물 치료도 받고 했잖아요. 중1 때까지 약물 치료를 그쵸. 먹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회의 시선 때문에 좀 더 힘든 것 같죠. 그렇죠. 그거죠. 숨긴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치료를 받으시라고 했고 뭐 오지랖이냐고 물어봤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주변을 챙기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니 이거는 뭐 자신의 아들이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야기하는 거잖아. 네. 이거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고 그쵸. 오지랖 아니에요. 이러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오늘 오창석 준비 많이 했네. 정신과 의사한테 전화도 하고 네. 방송 전에. 유정신경정신과. 관악 아니, 거기 아니야. 일단 차였을 때 갔는데. 어쨌든 조회가 안 된다고 하고 국가에서 전액 치료 뭐 지원 이런 건 아니지만 네. 보건소나 치료센터 같은 경우에서 반액 지원이라든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어디 설문조사에서 서울시 초등학교 반 이상이 무슨 ADHD 증후군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라는 결과가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마치 임산부의 80%가 산후 우울증을 앓는다라는 설문조사처럼 이렇게 진료가 아니라 설문조사입니다. 이 설문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꽁꽁 숨긴다기보다는 빠르게 얘기하고 동의를 구하고 서로 이제 협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교육에서 선생님들이 뭐 수업을 하다가 한 명이 집중 못 한다고 해서 너 강제로 안 쳐라기보다는 우리 교육도 현실이 좀 바뀌어서 이런 친구들도 이런 친구들에 맞게끔 또 교육 환경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전 좋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거 뭐 정신과 약을 먹이면 아이가 멍해진다고. 이건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약간 케바케의 증상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능 전에 ADHD 복용 그 약을 타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 주의력 결핍을 줄여주고 약간 청심환 효과 같은 거를 일부 일으킨대요. 그 ADHD 약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걸 멍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그거는 있어요. 정상인 사람이 먹었을 경우고 지금 이렇게 증상이 있는 아이한테는 당연히 먹여야지. 이게 보통 ADHD 환자들한테 이게 중추신경 자극제를 많이 먹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쉽게 흥분하고 하니까 그걸 잡아주는 거잖아. 네. 그 일반인이 먹으면 문제지만 증상이 있는 아이한테 먹이는데 이게 왜 이걸 먹으면 아이가 멍해진다고 그래. 그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감기약 먹어도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약의 특성이나 그 약만이 뭐 신체에 엄청나게 더 유해하다라고 판단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의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는 거고 약마다 다릅니다. 그냥 두는 게 더 안 좋은 겁니다. 네, 적극적으로 부모님께서 치료를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고 쉬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뭐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또 흔해졌잖아요 요즘에. 많이 흔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하는데 뭐 전자기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해서 어렸을 때부터 전자기장에 노출돼서 그렇다 하다 뭐 환경 호르몬 때문이다 뭐 얘기도 많은데 어쨌든 지금 만약에 그런 증상을 자녀가 보인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개선해 나가는 방법.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또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래요. 또 상담이나 이렇게 해서 심리적 치료도 있어요. 네, 심리적 치료를 해서 또 호전되고 바로 끝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런 증상이 보인다고 해서 막 바로 그렇게 뭐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결국은 가족, 네. 또 학교 협력하에 이게 치료가 된다고 하니까 네. 무조건 약물 치료도 아니고 약물 치료를 할 때도 있고 심리 치료도 할 때도 있고 병행해야 되는 때도 있고 할 때 가족들이 얼마나 협조하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이 사연을 보내시는 친구분 같은 그거 뭐 치료 안 받겠다 이런 거는 오히려 굉장히 그 치료를 미루는 거니까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쉽지는 않지만은 계속해서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지만 병이 나을 수 있다.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모든 학생들이 아니니까 사실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마 저도 어렸을 때 했으면 ADHD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내내 그 성적표에 보면 주의 산만, 가만히 있질 못한다. 몸을 가만히 있으면 입을 움직인다. 뭐 이런 거 해서 우리 엄마 학교 진짜 많이 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은 뭐 아까 설문조사처럼 50%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사연 주신 분의 마음이 저는 괜찮다고 보고 말씀해 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나 자녀분이나 또 주변에 그런 게 있으면 그냥 인식 자체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나 진료를 권유하는 게 훨씬 더 그 아이를 위해서 낫지 않을까. 방치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방치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서 뭐 레크레이션 이런 것도 있네. 네. 그래서 다양한 치료법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아이에게 맞는 걸로 좀 잘 치료를 받고 굳이 쉬쉬하지 말고 네, 당당하게. 그러니까 자신의 병뿐만 아니고 자신의 약점도
네. 당당하게 드러내야 고쳐줄 수 있습니다. 네. 사회의 시선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 그 싸매지 말고 당당하게 뽐내고 다녀. 그래. 솔도 이런데 못 간다고 슬퍼하지 말고 요즘 좋은 거 많으니까. 아 나는 그냥 이게 편해요. 그래, 알겠어. 근데 목도리로 가리고 있어. 그 목도리 에임레이드 준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아, 그건 그 다른 목도리는 거기에요. 로타리 팔이에요. 아 로타리 팔이. 죄송해요. 로타리 팔에서 쓴 목도리. 에임레이드는 니트 코트입니다. 니트 코트. 헷갈리네요. 광고주분들 섭섭해하시겠네요. 아, 로타리 파리에 준 거, 와, 계속 하고 다니네요. 네. 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네, 이렇게 팟캐스트 선명이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79회 방송 1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2부에서 다양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7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2주 만에 돌아온 청정구역의 진행자 박지입니다. 지난주 방송 함께하지 못해서 어디 갔다 죄송해요. 왔어요? 별들이. 저도 좀 휴가를 가지고 이제 네, 좀 쉬다 왔죠. 푹 야, 쉬다. 휴가 다 같이 가, 니 혼자 가냐? 목적을 모르는 게 아니라 행선지를 물었어요. 다 같이도 가고 뭐 우리 다 같이 가, 우리 방송했는데. 뭐 반응 좋지만 그래, 좋더라. 네. 오랜만에 3위까지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3위까지. 내가 진짜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3위까지 찍었는데, 편집의 힘이 컸다라는. 아 그랬어요. 굉장히 애먹었다는. 나랑 같이 하면 편집 거의 안 해도 되잖아. 나는 알지. 편집의 힘이 컸어요. 네가 뭘 알아, 이 새끼야. 편집의 힘은 편집하는 데 어려움은 모르지만 편집을 해야 한다는 상황은 내가 알지. 그래서 이번 수다맨들에서 오창석 그 MC 장원 반응 아주 좋았거든요. 진짜요? 창석이 발언에 반을 날렸습니다, 제가. 맞아. 정말 깔끔하게. 기가 막히게 날렸지? 헛소리하면 다 날라갔더라고요. 분명히 현장에서는 뭔 개소리를 저렇게 많이 하나 싶었는데 이제 딱 방송 들어보면 너무 깔끔한. 깔끔하게. 오창석의 앞에 서두하고 말미만 남아 중간에 날아가요. 그러면서 출연료는 다 받아가고. 받아가요. 거의 뭐 방청객 알바 정말 수준으로. 꿀직업이네요. 네. 자료조사 같이 했어. 아 진짜. 편집이 대단한 거고 어렵다는 거. 하여튼 막둥이가 있으면 별 손댈 거 없는데 그러니까. 색드립만 좀 과도한 색드립만 손대면 되는데 지난주 편집이 좀 힘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여전히 이 작가 오빠의 최애는 저라는 거.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번에 수다면에 또 대타로 한번. 아, 그쵸. 대타로. 김정은이 아파가지고 대타로 와서 또 맹활약 정확하니까.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KB의 약자 뭔지 알아요?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얘기할 줄 몰랐어요. 박씨가 뭐라 그랬죠? 아니, 평소에 그런 말 자주 하는 건 아니었지만, 방송에서까지 날릴 줄 몰랐어요. 사실 뭐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라. 보와 자를 제가 헷갈렸어요. 그게 남녀 그거를 약간. 보지 자질 헷갈렸어요? 그게 말이 비와 제이를 그게 말이 돼요? 맞아, 진짜로. 왜냐면 그런 말을, 막, 자주 쓰진 않잖아요, 우리 세대. 안 쓰지요. 뭘 자주 안 써, 자주 쓰더만.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헷갈렸지. 진짜 좋았어요. 그때 네. 터졌어요. 고마워요. 요즘 좀 그런 날 자주 쓰시나 봐요. 입에 아니에요. 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하세요. 네, 열심히 여기저기 부르면 하겠습니다. 부르는 대로. 수다맨 저 좀 불러주세요. 아니, 뭐, 녹음 시간은 3분의 1이야. 근데 출연료는 똑같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 얘기 듣고 열받아가지고, 뭐 하는 건가. 김정은이 지금. 아무 하는 것도 없이 받아가지. 심지어 대본도 아주 빽빽하게 써주시더만요. 그런 거 말해주지 마. 정원이가 준비한다고 해, 그냥. 아니, 그건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제가 이제 이후로 오랜만에 대본을 쓰는 거거든. 근데 대본 사실 왜 이렇게 잘 써주셔? 쓰기 싫어. 미치겠어요. 야, EJ 때 내가 그 많은 걸 어떻게 썼나 몰라. 요즘에 그 짧은 것도 쓰기 싫어가지고. 근데 하여튼 잘 소화하니까 됐지. 그러니까요. 할 거 없지, 대본만 읽으면 되고. 너무 좋던데요? 앞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수다는 박지라는 한번 이 새끼 빼고 넣는 거 어때? 괜찮다. 장원, 장원지. 네. 뭐 괜찮아요. 장지.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동현 작가님 YTN 파업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예. 어떻게 되나요? 시사 안드로메다. 아직 파업하는 건 아니고요. 네. 1월 말 2월 초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파업이 확정된 건 아니고. 파업되면은 그야말로 지읒되는 거 아니에요? 지읒. 고민이야. 그래서 저는 파업한다는 얘기 듣고 바로 제작진한테 연락했죠. 파업하면 나는 동참한다. 안 하겠다. 그랬더니 제작진이 빵 웃더라고. 왜냐면 울고 싶었는데 뺨 쳐준 격 아닙니까? 회사가 다르대.
YTN 라디오하고 YTN TV는 다른 회사라고. 그렇다면은 뭐 불행 중 다행이네요. 그래서 계열사네. 계열사야, 자회사지. 그러니까 다른 느낌으로 가는 거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삼성전자 파업하는데 제일모직이 뭐 들어갔고 나도 같이 파업할래. 이런 거라는 거야. 교복 만들어 그냥. 왜? 생뚱맞은 생뚱만 짓거리라고. 근데 그래도 나는 동참 안 하면 엄청난 또 욕을 얻어먹을 거기 때문에 우리 또 댓글로 악플러들은 그런 신경 안 쓴다. 무조건 욕할 거라고. 그래서 나는 동참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제작진들이 징계를 먹는데요. 진짜. 왜냐면 회사가 다르잖아. 회사가 다른데 왜 파업해? 그러네. 그래서 저 또라이 누가 불렀어? 이러면서. PD 엔지니어 작가들 다 징계 먹어서 그러면 안 된다더라고. 고민 중이에요. 그러네요. 야, 이도저도 못하고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또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욕하겠지. YTN 파업했는데 갑자기 또 돈 벌려고 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삼성전자 파업하는데 삼성 라이온즈 야구 선수들 출전하지 말라는 그건데. 똑같은 건데. 모르겠어요. 근데 제 욕 얻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제작진이 징계 먹으면 안 되잖아 그거는. 그건 안 되죠. 같이 하는 식구인데. 그래서 하여튼 고민 중입니다. 동참하고 싶은데. 마음으로만 응원하세요. 그냥 마음으로만. 네. 그런 문제점이 있어. 왜 또 회사가 달라? 몇 명이나 될까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김복준 교수님 정도? 좀 잃을 게 없는 사람들. 네. 그분 빼고 내 생각에 다 기모표입니다. 네. 그거는 방송 못하는 새끼들의 핑계예요. 기에 눌려서 못한다. 내가 제일 많이 되고. 네. 다 잘해. 잘하는 놈들 다 잘하게 돼 있어. 네. 자, 그럼 두 번째 의견 또 살펴볼게요. 보드소녀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환승역 사연을 듣고 미소가 나와서 처음으로 댓글을 다네요. 저는 40대 중반입니다. 아이디가 소년인데 40대 중반이시네요. 새아이의 아버지고요. 30대 후반때 잠자리 때문에 사연자처럼 마음 상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많았습니다. 몇 번 냉정기가 왔다 갔다 하기도 했죠. 그런데 와이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랑 신혼 때는 손길만 닿아도 금방 흥분하고 준비가 돼 있지만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 지금은 흥분이 안 된다고요. 오, 진짜. 남자처럼 하고 싶을 때 확 덤빈다고 기분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부부 관계라는 것이 신혼이 아닌 이상 서로의 합의를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 작가님의 말처럼 연애할 때보다 더 노력합니다.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요. 마사지도 해주고 하면서 모텔보다는 호텔로 예약도 하고요. 연애할 때보다 더 많이 이벤트를 준비해요. 연애할 때보다 더 좋은 식당, 더 좋은 카페, 더 좋은 숙소 등.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성공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나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는 이렇게라도 해야 부부관계가 소홀해지지 않습니다. 성에 관해서는 상담보다는 둘이 진솔하게 대화를 하고 나를 이해시키려 하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오래 살았는데 상대방에게 쉽게 흥분이 되겠습니까? 주변 친구들 중에서 섹스리스 부부 많아요. 애가 태어난 후부터 안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노력하며 사이가 좋아집니다. 아직 마음이 떠난 상태가 아니니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 보다는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우리 보도소녀님께서는 한승에게 사연 보내주신 분 그분한테 정말 피가 살이 되는 도움을 주는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듣고 있겠죠 아마 사연 주신 분이 또. 듣고 계시겠죠. 야, 그러니까 노력 진짜를 많이 하시네요. 네, 맞아요. 이런 거 한번 써먹어 보세요. 근데 사실 결혼을 안 한 여자도 언제든지 막 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연애할 때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연애할 때 그 남성은 어떻게든 연애 마지막은 글로 들고 가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하죠. 그럼 못 이기는 척 가주면 될 건데 또 안 그러더라고. 싫으면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 마지막 사연. 이번에는 꽁님께서 동병상련 사연 듣고 글 올립니다. 젊어 일하고 나이 들면 놀러 다녀야지 하고 열심히 사는 48세 직장맘입니다. 덕분에 올해 딸아이도 대학 가고 그럭저럭 시간과 돈도 마음만 먹으면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몸은 목과 허리 디스크로 조금 걷는 것도 어렵고 제 마음은 인생 무상하고 아무런 의욕도 활력도 없는 갱년기네요. 사연의 주인공께 꼭 세계여행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 많이 모아놓으면 뭐하냐. 갱년기인데 늙어서 갈 힘도 없다고 이런 뜻 같아요. 네. 세계여행은 돈과 시간 말고도 건강과 젊음도 필요합니다. 나름 오래 계획하신 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긴 인생에 좋은 자산이 될 것입니다. 대학 간 딸아이와 경제적 여유는 꼭 48세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재율이가 저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였습니까? 아빠 꼴 보기 싫다고. 녹음 안 했어요? 녹음 못했습니다. 꼴 보기 싫다 했는데 왜냐면은 맨날 회사만 가고. 그러니까 원래 주말에 내려가서 보잖아요. 이번 주는 근데 제가 제주도
출장이 있어서 못 갔거든. 원희룡 지사 인터뷰라고 했죠. 그래서 2주를 못 본 거지. 그랬더니 아빠는 맨날 회사만 다닌다고. 그렇게 되면 또 아이랑 멀어지는 거지 뭐. 그렇지 않나요? 안타까워요. 그러게요. 재율이가 멀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걔도 뭐 한 20대쯤 돼서 용돈 받아보면 아이고 우리 아빠 그때 왜 그렇게 회사 갔나 칭찬해 줄 겁니다. 고마워요. 이러면서. 그러면 아직 한 17년 정도 기다리셔야겠네요. 그때는 얼굴 보자고 해도 안 볼 거야. 그렇죠. 여자친구 만나야 된다. 네, 맞습니다. 동화보단 아빠 입금 뭐 이런 식으로.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오늘 또 그때 딜을 하지. 돈이 필요해? 만나러 와. 야, 그렇게 전자가 발달하는 시대에 괜찮네요. 굳이 오라는 그렇습니다. 파바를. 야. 그럼 알겠습니다. 이번 주 선물 어떤 분께 보내드릴까요? 우리 보두소녀님께서 너무 좋은 사연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40대 중반 새아이의 아버지. 좋은 솔루션을 보내줘서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두소녀님께서 우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책을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공식 메일로 받고 싶은 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이 배송 정보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정치알바@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와 팟빵 에피소드 후원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방송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를 통해서는 총 61분이 후원을 해주셨고요. 팟빵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후원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공식 후원 계좌 후원자분들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4차 산업 코인스캔TV, 팟빵 코인스캔TV, 영종 백운 엄나무 닭곰탕, 아이스크림 크림, 실질적 수련 카페 밀교의 세계, 다음에서 밀교의 세계, 검색창에 하하 대리운전, 앱 다운로드 이용해, 대전 노건 간장게장, 지진에도 강한 목조주택, 목조주택은 지성하우진, 팟빵 가족 고가 선물 증정, 은경수호 사랑해, 관악 유정 신경정신과, 설중앙시장 봉스테이크, 가로수길이겠죠? 가로수길 반지 만들기 잼하우스, MB 개객기, 미사리 채선당, 쌍둥이형 서현역 채선당. 여기 쌍둥이형 채선당, 미사리 채선당 굉장히 큰 돈을 보내주셨는데. 네, 정말요.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광고하시면 될 텐데. 매주 네, 감사합니다. 광고로 넣어주시면 제가 특별히 더 소개를 잘 해드릴게요. 어른들의 영어 작업실, 수잔스 영어 고민 상담소, 니트코트는 네이버 검색창에 AIMLADY, AIMLADY, 결제 후 3분 만에 입금되는 합법적인 비사업자 카드 단말기 다올페이, 중고차는 중고차도남, 검색창에 중고차도남, 쌈밥 전문점 쌈천지, 포천이라고 아십니까? 포차천국 대구 동천점, 방금 알게 됐죠? 일산 백석동 카페 울프스, 수제빵 디저트 커피 맛집, 새벽 2시까지 영업해요. 커피 교육 창업 상담 환영, 베이킹 토크 버라이어티 유튜브 토크쇼 쿡빵. 구독해주세요. 유튜브에 토크쇼 쿡빵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병의원 의료기 소모품은 한이메드, 검색창에 한이메드, 신노년 조개찜 가리비야, 탄갈루마 리조트 직원, 이두루, 해외여행은 투어이브, 괌사이판도 투어이브, MB 굿속, 다스 누구 거, 용인 최대 주거 복합단지 숲속마을 타운하우스, 상패, 학위패, 졸업패, 재직기념패, 명패, 검색창에 상패사유. 네, 그리고 페이팔 후원자 또 김유상님께서 후원을 이번 주에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에피소드 후원자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네, 7회 말 2사 말루 난 사쿠라다 부산 설빙 가야드로점, 다음 카페 밀교의 세계 최욱의 풋고추, 경북 안동 휴대폰 멀티샵 밥풀, 안동 꼴통 댄스 스포츠 동호회 스텝, 아이언가드 유리막 코팅, 좋은가 본가 미해, 몸치 장군, 묘진, 무스탕 쇼핑몰 케이퍼, 형근, 구서동 명물아구찜, 안동 좌빨, 커피 스탠다드, 아이리쉬 댄스 린카, 오창석의 노각, 포메인 구리 갈매점, 조여정이 조여정, 단디 대리 운전, OHMAENGJA, 동탄 EL2B, 아이짱이랑 사귀고 싶다, 안동 피터팬 게스트하우스, 짐슨용, 오창석의 몽키 바나나, 지인은 홍콩에, 카샤르, 고니자, 두영아빠 지선 남편, 99학번 오뎅국, 청정구역 수다, 이 작가보다 남배우, 꼬조, 김과장 0114, 동성로 오늘만큼은 밀크 기억, 염창동 잘해주는 핸드폰, 쇠속각 GS 25점, 3번 5단지 놀이터 봄, 이 작가 쉴드 치다 쓰러짐, 신림역 만화카페 휴, 제주 세화 마음스테이, 페인티드 뮤직, 야수, 집으로 통삼겹, 발해 제국 연대기,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아산 눈포 황소야, 수민이 아빠, 단팥 숯빵이,
고기는 경기 광주 하늘소, 마산 진미 갈비집 큰아들, 일산 백석동 카페 울프스, 피규어는 하루 연샵, 입안의 밀키스, 고고 미키짱 감사합니다. 함부로 어디 가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가면서 느꼈는데요. 네. 김포공항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정말요? 사진 찍자고 그러고 어디 가시냐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도착해서 인터뷰 끝나고 술을 한잔 먹으러 갔죠. 거기서도 알아본 사람이 있더라고. 아, 제주에서? 제주도에서. 2차 술 먹으러 갔는데 거기도 알아본 사람이 있어. 3차 노래방을 갔는데 거기도 알아본 사람이 있어. 미쳐버리겠더라고. 근데 웃기게 거의 핵셀럽이네. 박지훈은 아무도 못 알아봐. 오. 그리고 박지훈이 삐졌어. 알아보고 싶지 보통 않았던 약간 거 반대로 아닐까요? 반대로 되지. 원래 박지훈은 알아보고 나를 못 알아보는데 네. 제주도는 희한하게 나를 다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박지훈이 나 아직 마당 출신인데 왜 나 못 알아보노. 보통 약간 가면 국밥집 가면 지훈이 형이 약간 그걸로 약간 으스대는데. 그래. 그런데 다음날 제주공항에서 또 알아보더라고. 야, 그래서 이거는 진짜 미럴 여행 이런 거는 아예 포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다른 여자랑은 여행 못 가시겠네요. 제주도 뭐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어디 나라나 다 우리나라 사람 많잖아. 강용석 봐 홍콩에서 걸린 거 아니야. 숟가락 조심해라. 그러게요. 거기는 마스크를 적 끼고 돌아다니는데도 걸렸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어디를 가더라도. 참 얼굴이 알려진 사람도 힘들 것 피곤합니다. 같아. 불편하네요. 불편해요. 어디 아프리카도 알아볼 것 같아. 코끼리도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중에 어쨌든 그 YTN에 1000명이 넘어요 직원이. 네. 근데 거기 노조 보면 300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 왜 노조원들이 3명밖에 안 되지 하니까 그런 거였어. TV만. 굳이 그 파워에 동참을 하고 싶다라는 건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보겠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YTN에 묶여 있는 바람에 다른 데서 연락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놈 YTN 진짜 출연료도 제일 적게 주는데. 이제 뭐 MBC나 이쪽 한번 좀 기다려볼만 하지 않나요? MBC 소문이 워낙 나서 저 새끼는 YTN에 사는 사람이 소문이 나서 불러주지 않고 있어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네. 그럼 저희 지난 방송 제가 없긴 했지만 한번 청취자 의견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김묘성 기자와 김정원이 나오니까 박지혜가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새로웠다, 재밌었다, 이런 게 많았었죠. 네. 하지만 한국 사람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청정구역엔 제가 있어야 삽니다. 네. 그 중간에 약간 불량식품 같은 거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만 드셔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성이 누나 이거 듣는다. 죄송해요 언니. 네, 그래서 환승역에서는 섹스리스 부부에 대한 사연을 다뤘는데 비슷한 상황 겪으신 청취자분들께서 의견을 또 많이 보내주셨고요. 오동상에서 소개한 세계여행 준비하고 있는 예비부부 사연에 대해서도 일단 다녀와라 라는 응원의 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섹스리스 부부가 많더라고. 댓글 저 깜짝 놀랐어요. 나도 너무 공감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결혼하면 진짜 다 이렇게 되나. 좀 충격받았어요. 미혼의 입장에서.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진짜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연애할 때만큼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근데 없겠죠. 싫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 싫어서 막 안 해야지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다 바람피나? 그거 안 한다고 바람피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야? 몸의 욕구는 누군가는 꼭 채워줘야 되는 사람 혼자 있잖아요. 풀어라 그래 그냥. 혼자 푸는 게 더 좋다 이거예요? 혼자 풀어라 그래. 힘들게 뭘 그래. 힘들게. 얼마 전에 가로수길 쪽에 성인샵 같은 게 오픈을 했더라고요.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나 정원이랑 같이 거기 구경 갔잖아. 갔어요? 진짜 별 지랄에 다 하는군요. 사람 요즘 인기 진짜 많아요. 많던데요. 요즘 근데? 인기 많아요. 인기가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게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았죠? 그래요? 네. 성수동에도 무슨 레드 컨테이너라고 해서 서울에만 한 8개 정도 제가 있는 걸로 제가 수다면 할까 말까 고민했었거든요. 이색 데이트 장소라고. 할까 말까 19금샵. 19금샵인데 한 8개 정도가 있고 가면 커피 내주고 편안하게 볼 수 있게 확인해주고 남성 자유기구 여성 자유기구 나눠서 되게 상세하게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가이드도 해주고 해줘요. 주위 눈치 안 보이나요? 같이 온 전혀. 전혀. 커플들도 진짜 많이 오고요. 야, 세상이 달라졌군요. 난 세상에 자위기구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네. 이거 예전 성인샵은 한 10여 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때 처음 생겼을 때 함부로 못 들어갔어요. 그런 쪽팔려가지고. 퇴폐적인 분위기 아니고. 약간 빨간 색깔 썬팅 해놓고 아니면 고속도로 근처에
트럭에 성인용품 이런 거 넣었을 텐데 요즘에는 다 오픈돼서. 근데 이거 되게 올리브영 같다니까? 맞아요, 진짜. 요 비유가 정확하네요. 올리브영 같은 느낌이에요. 맞겠네. 그래서 둘러보고 난 소감은 어때요? 1층부터 5층까지 뭐 둘러보고 안 샀어요. 아직까지 사기는 조금, 그러니까 거기도 사기 민망할까봐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면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겉으로 이제 그게 성인 용품인지 모르게 이제 패킹도 잘해서 보낸다라고 또 홍보를 그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저 이제 콘돔 샀는데 사무용품으로 이렇게 딱 찍혀서 나오더라고요, 박스에. 네. 그리고 우리 때 섹스리스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이렇게 내면서 뭐 분위기를 좀 바꿔봐라. 뭐 맨날 집에서 하지 말고 뭐 모텔을 다녀봐라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도움 되죠. 기구를 한번 사용 안 하셨던 분들은 한번 사용해서 또 분위기 전환 좋잖아. 저는 제 주변 친구들 보면 기구를 실제로 사용하는 커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요? 진짜? 네. 그러니까 뭐 삽입하는 기구도 있고 클리토리스만 자극해가지고 우머나이저라고 독일 제품인데 아주 그 후기가 폭발적인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름이 뭐라고? 우머나이저. 우머나이즈? 우머나이저. 우머나이저. 우머나이저 기억해놓겠습니다. 에너자이저와의 합성인가 많아요. 네. 우선 우머나이저가 여성 편력자 뭐 이런 뜻이긴 한데 클리토리스만 압축 흡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 글 한번 만나볼게요.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주시죠. 네, 블루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잡스러운 연애 들어보니 창성님 포텐 터지네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이 작가님한테 많이 배운 듯 청정구역에서는 이 작가님 기에 눌리는 느낌이 있는데 기 좀 살리게 야자타임 한번 해요. 야자타임 한번 하고 하차되는 거죠. 그렇죠. 야자타임하고 직장을 잃는 거죠. 네. 수입의 절반이 사라지는 경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늘 말하자면 방송은 잘하는 놈이 잘하거든요. 잘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터뜨렸대? 그게 참 신기하죠? 네. 근데 이 작가님 형이랑 방송하면서 그 길을 펴고 방송한 볼만한 사람은 이 작가님밖에 없어서 다행이네요. 이번에 갔는데 안 걸렸어요? 마스크 쓰고 다녔나? 안 걸렸습니다. 안 걸렸어요? 네. 그 우리 댓글에 화장 안 했거든. 박지희 오늘 TV 나온 거 보니까 살찐 것처럼 보인다고. 많이 먹고 왔나 보죠? 어떻게 놀러 가서? 네, 뭐 많이 먹고 많이 쉬었죠. 네. 조금 많이 먹었겠지. 네, 알겠습니다. 네,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1005-703-088996 임연신 미르미디어 전략연구소 앞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정성을 담아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청정구역 78회 방송에 대한 청취자 의견 함께 살펴봤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한 주간의 정치시사 토크로 이어갈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이스크림 크림 광고. 믿고 쓰는 보습크림이죠. 아이스크림 크림. 정말 꼼꼼하게 만들어서 가격에 상관없이 보습 영양 크림으로는 국내 수위를 다툴 수 있다고 자신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고객 만족도 100%. 매우 순한 저자극 보습 영양 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많은 성원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찬바람에 더욱 건조해진 얼굴, 촉촉함을 원하는 얼굴에 딱 좋은 아이스크림 크림. 네이버에 아이스크림 크림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쿠팡과 EJ몰에서 여러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품절되기 전에 빨리빨리 구입을 하시고요. 아이스크림 크림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또 요거를 바르고 나왔는데 촉촉하겠네요. 네, 아주 촉촉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하남매 보쌈. 이거 저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하남매 보쌈 어떻게 먹어봤어요? 이거 주셔가지고 이사님이 근데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냉장 제품. 그래서 이번 신규 광고인데요. 와, 우리 직원은 근데 사장을 안 주고 니한테. 제가 광고를 잘하니까. 나도 받았는데. 그래서 이게 하남매 보쌈이라는 건데 시중에 먹는 보쌈의 가격도 반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걸 냉장고에 그냥 보관을 하다가 밤에 뭐 술 한잔 하고 싶을 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아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냉장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싼 게 맛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직접 제조 유통을 하기 때문에 고퀄리티의 음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유통기한이 냉장 보관 한 달이라서 냉장고에 보관을 해놨다가 그냥 생각날 때 바로바로 그냥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되거든요. 사실 보쌈을 택배로 받는 게 생소하긴 할 텐데 직접 드셔보시면 그냥 뭐 원할머니 보쌈 이런 거 배달해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많아도 한 번만 구매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재구매율이 90% 이상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주문 시에 고객 요청 사항에 청정구역이라고 적어주시면 국산 마늘 소스를 한 팩씩 넣어드립니다. 네, 인터넷 주문도 가능하고요. 전화 052-248-7727 052-248-7727으로 주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이버 검색창에서 하남매 보쌈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하남매 보쌈. 네, 하남매 보쌈입니다. 땡기네요. 알았어. 네, 지난 주말에 청와대가 3대 권력기관인 검찰, 경찰, 국정원에 대한 개편안을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은 사실 이례적 일요일에 발표를 했죠. 네. 뭐 박종철 열사가 죽은 날이다라고 조국 수석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권력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서두에 잠깐 얘기를 하면 최화는 정의로웠지만 검찰 조직은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경찰 조직도 최근까지 보면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네.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조금 분산하고 본연의 임무를 되살리자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대공 수사를 이관하는 것들 그리고 경찰 인사를 독립해서 경찰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경찰권을 강화하는 쪽 그리고 고위공직자 공수처라고 하죠. 이게 설치를 하는 걸 가장 크게 분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정부가 발표했다고 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발표했다라기보다는 이미 그동안 논의가 많이 되었던 겁니다. 다른 당이라도 협의가 많이 됐었고 그동안 진행됐었던 경찰개혁위원회라든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다 일종의 합의를 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부가 빠르게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건 거죠. 이와 발맞춰서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게 있는데 국가정보원을 일단은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를 아예 빼버리자. 그리고 이걸 경찰에 주고 안보정보원 같은 경우는 해외 업무에만 주력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국가 권력이 어떤 그 수사기관을 독점을 해서 정부의 입맛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큰 거는 검찰이 조금 너무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힘을 좀 빼서 분산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보수 언론에서는 아니 뭐 야당은 뭐 계속 반대가 있는 거고 뭐 그거 들을 필요도 없는 얘기고 네. 보수 언론에서 뭐 조선일보 검찰 국정원 힘 빼고 공룡경찰 만든다.